네, 오늘의 전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받아들이면 살고 안 받아들이면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단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일부 의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원을 겉들어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돼.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돌아서 온 말씀이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혁신위를 해체하는 것뿐이 더 있겠느냐. 말들이 자꾸 돌아가고 와전이 이상하게 자꾸 이제 그 토크가 되는 생각이 그래서 좀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회동에서 두 사람이 좀 웃는 표정이긴 했는데요. 장해찬 최고위원님, 오늘 만남은 누가 제안을 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예. 어제 김기현 대표가 오늘 만남을 제안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사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혁신위 내부에서 조금 다수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또 우리 언론은 갈등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실제 갈등의 정도가 한 2, 3이라면 그게 6, 7 이상인 것처럼 막 갈등이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갈등 국면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 같고요. 인요한 위원장도 이번 혁신위 활동의 성패에 본인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정말 흠잡을 구석 없이 존경받는 이 가문이었다가 굉장한 고민 끝에 정치권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혁신위 활동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지도부와 마찰 끝에 혁신위가 조기 해체하거나 그런 국면으로 가게 되면 그 무엇보다 본인의 명성에 가장 큰 흠집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갈등을 진화하고 봉합해서 혁신안이 성공적으로 전달되고 국민의힘이 바뀌도록 하는데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고요.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로 인요한 혁신위가 중도에서 표류하게 되면 저를 포함한 김기현 지도부가 제일 큰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가 혁신위 모셔놓고 뭐 하는 거냐라고 언론이 어제부터 또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측 모두 이 갈등을 더 키우지 않고 봉합할 의지와 책임 그리고 실리적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의 이 만남을 통해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는 혁신위의 추후 안건이나 지금까지 올라온 2호, 3호 권고안 등에 대해서 보다 비중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혁신위 같은 경우도 제일 센 것들은 사실 12월 말에 혁신위 활동 종료되기 전까지 기간이 좀 남아있거든요. 예. 숨고르기를 하면서 좀 국민적 시각의 문제, 그러니까 당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을 강화한다던가 하는 것은 국민적 시각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국민 여론을 더 좀 호응시킬 수 있는 그런 혁신안들을 내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언론이 좀 갈등을 부각시키는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오간 말들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도 뭐 매 맞고 우유 마실래 이런 말까지 나왔고 당 기강 흔들지 말라 이런 경고도 나왔거든요. 상당히 좀 신경전이 치열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 예. 표정을 보니까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라는 예.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인요한 위원장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벌써 이제 국민들 의식 속에서 이제 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 인요한 위원장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의 뜻이구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김기현 대표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자신의 거취 문제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시는 혁신의 기본적 틀은 대통령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변화하지 않는다. 그것이 상수라고 보면 적어도 국민의힘은 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의 뜻과 관계없이 옳음을 추구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 갈 때 분명하게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당의 역할로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국민의힘의 혁신을 얘기하거나 혹은 대통령의 어떤 이 변화를 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대통령의 어떤 민원을 당으로 그냥 전달하거나 그거를 해소하는 역할 그런 걸로 지금 약간의 혁신의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지점에서는 충돌의 이 충돌의 지점들이 계속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얼굴 마주 보고 소통을 하자 해서 두 분이 오늘 이제 만난 거고요.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결과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화 대변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받을게요. 오늘 대표가 얘기가 많이 나왔던 안정환 의원 당진분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을까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혁신이가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활동 보셨던 것처럼 제가 비유를 하자면 우리 당의 일종의 비보이, 펄쩍펄쩍 뜨는 숭어 같은 모습이 연상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질문 취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에 필요한 쓴소리라도 가감 없이 혁신적으로 계속 얘기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들은 있었습니다. 용산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도 얘기가 있었을까요? 그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오늘 나오지 않았어요. 인요한 위원장님도 그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뭐 특별한 말씀 없으셨습니다. 혁신위에서 혁신한 건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셨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 추가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계속 주시는 의견들에 대해서 계속 이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하고 있고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갈 생각이고요. 다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차와 논의 기구를 거쳐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혁신위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있었습니다. 혁신위 활동이나 앞으로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김 의원님이 조금 보태주실게요. 예, 지금 이제 박정화 대변인께서 큰 틀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100% 맞는 얘기들이고, 다만 이제 저희 인요한 위원장께서는 조금 혁신위원들 중에서 일부 조금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말씀도 전달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에서 의결한 안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신속하게 당에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뉘앙스의 말씀에 전달도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과 혁신위의 그 신경전의 가장 큰 요인이 중진의 이제 불출마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가 없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갈등의 씨앗이 그대로 남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서요. 예.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회동 이전에도 뭐 정기국회 끝나고 12월 초중순까지는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하셨고 예. 사실 중진들이 그런 결단을 고민하더라도 그걸 그냥 갑자기 번개불에 콩고목도 발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역 정리도 필요하고요. 예. 지금 특히 예산안 국회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을 뽑아준 지역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예산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일찍 던져버리면 예. 그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제반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는 큰 틀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안을 저는 잘 제시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 현실 정치에서 그걸 어떻게 세부적으로 잘 안착시키고 조율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나 지도부가 이건 좋은 뜻이지만 이런 현실적인 부분은 좀 감안할 필요도 있습니다라고 가이드도 드릴 수 있고 이걸 조율하는 과정이거든요. 가장 문제는 예를 들면 지도부의 인사가 뭐 이렇게 했다더라. 예. 혁신위원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이런 게 보도를 통해서 막 확대 재생산되면 서로 누가 누구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감정만 상할 예. 수 있거든요. 그걸 좀 무마하기 위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의 회동이었던 것 같고 이제 이런 식의 뭐 정례 회동이든 아니면은 뭐 연락이든 소통이든이 좀 더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 개인적으로는 혁신위가 현재까지 제시한 여러 안건들 예. 그리고 검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안건들 저 스스로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편이고요.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예. 지도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뤄달라라는 요청에도 우리가 좀 응하자라는 이야기를 당에 들어가서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뭐 김병민 최고위원도 장해찬 최고위원과 같은 입장을 여러 차례 이제 밝힌 바가 있고 이제 문제는 혁신위가 기다려준다고 이제 입장을 좀 조율한다고 해도 여론의 시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혁신위 안건이 나온 이후에 어느 누구도 험직하겠다, 불출마하겠다 선언이 없으면 여론의 시선은 좀 싸늘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시점은 어떻게 보세요? 언제까지는 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정기국회가 끝나야죠. 예.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총선과 관련된 공천의 시간이 시작되거든요. 예. 물론 예산안 전국 등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한번 돌아간 물레방아가 거꾸로 돌 수는 없어요. 중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진다면 그분들도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고 지금 죽는 길이 오래 사는 길이다라는 고민도 하게 되겠죠. 다만 특정 정치인을 탁 집어서 이럴 겁니까 저럴 겁니까 묻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런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혁신위가 우리 당의 중진이나 소위 기득권들에게 상당히 많은 정치적 부담을 안겨줬다. 그것만으로도 이전에 어떤 기구도 못한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중진들이나 이 거물급 인사들의 결단이 이어진다면 계양구에서 유튜브 찍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더욱더 비교가 많이 되겠죠. 결국 이 혁신이 성공하려면 국민의힘은 받을 수 있는데 민주당은 못 받는 혁신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국민의힘 혁신안을 가지고 기자들이 민주당에 가서 이거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는요 라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럴 혁신이라면 우리 당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반발과 저항은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 반발과 저항의 시간이 저는 글쎄요, 올해를 넘기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 끝나는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또 몇 주 안 남아서 그 안에 어떤 결단이 나올지는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갈등이 촉발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인요한 위원장이 용산이 나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발언이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실이 이제 부인을 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좀 실언을 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정무적으로 전략을 짠 거라고 보세요? 이건 실언일 수가 없어요. 그동안 대통령의 언행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동안 대통령이 당의 일은 당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체리따봉 문자도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직접 이 당권 이 선거가 있을 때 직접 찾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미 상당히 많은 이 일들을 해왔어요. 사실상 당의 어떤 지침을 내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예. 지금 그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이게 수습이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행동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혁신위가 지금 논점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대통령실이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없도록 만들거나 혹은 그런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당이 그것을 끊어낼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드는 것이 혁신의 요체인데 그 요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대통령의 의중이 지금 당을 차지하고 있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하고 대통령 선거를 같이 했지 그 이전에 어떤 삶의 어떤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 윤핵관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저는 새로운 진윤을 다시 등장시키는 이 역할을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도 국민의힘의 혁신은 저게 아닌데 왜 저 방향으로 가지? 아,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꽂으려고 하는구나.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난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물러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용산에서 신호가 왔다. 대통령실은 그런 적이 없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그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대통령이 그 면담을 거절했다. 근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다만 덕담이잖아요. 원칙적인. 혁신위원장으로 오신 분에게 눈치껏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소신껏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발언 자체는 문제가 없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발언인데 인요한 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좀 민감한 타이밍에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또 수습하는 국면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의 의중이 아니라 국민의 의중입니다. 국민들이 인요한 위원장이 제시하는 혁신이 안건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인데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국민 다수가 혁신이 안건에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시기의 문제, 뭐 절차의 문제, 그리고 공간위에서 또 의논할 영역의 문제 등이 남아 있겠습니다만 이 혁신위의 활동이나 혁신 안건 자체가 당내의 문제 때문에 힘이 꺾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혁신위원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활동하셔도 되고요. 저도 지도부 일원이잖아요.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혁신위에 호응하자라는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이미 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장혜찬 최고위원이 오늘 물레방아를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혁신의 길이 잘 진행이 될지 좀 보겠고요.